안녕하세요 여러분. 내란 국가에서 살고 있는 정한세 그리고 라일라입니다. 2025년 특별편으로 여러분을 뵙습니다. 오래간만이에요. 반갑습니다. 저희 지금 또 겨울방학 들어와서 이렇게 겨울 동안 쉬고 있는데 저희 언제나 그렇듯이 신년 특별판으로 잠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근황 말씀드리자면 저는 맞아. 작은 부자님이 무척 염려해 주셨지만 다행히도 이사를 잘 마쳤습니다. 맞아. 이사를 하셨죠.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이사하시니까? 좋고요. 이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해결이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과정은 굉장히 지난하고 이제 아주 여러 문제가 있긴 했으나 어쨌든 다 해결했다. 쉽지 않죠. 이사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예. 짐도 그렇고 뭔가 그런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과정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한데 큰일을 해내셨네요. 네, 근데 어쨌든 가장 큰 문제는 보증금이기 때문에 어쨌든 돈을 받았다. 이렇게 한국의 부동산이 힘듭니다. 네. 그게 이제 저의 가장 큰 근황이고, 그 다음 근황은 이제 내란 수계와 살고 있어서, 한 나라에 살고 있어서. 근데 그건 사실 저희만의 근황이 아니라, 이걸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의 근황이기도 하겠죠. 매주 집회, 토요일마다 이제 지역 집회에 나가고 있다. 네.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 지난 연도에 마지막 방송을 하고 나서, 이제 12.3 그 일이 터졌는데요. 그러니까 녹음을 하고 나서지. 그렇죠, 후에도 근데 그 내란 때문에 저희가 사실 제때 방송을 못 내고 마지막 소수 정도에 한 주 밀렸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녹음을 끝내놓은 상태여서 사실 저희가 만약에 녹음하기 전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면 이제 뭔가 더 언급하는 시간이 있었을 텐데 답답하기도 하고 뭔가 청취자분들께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방송을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저희 그 400명 이벤트는 진행했고요. 맞아요. 저희 400명 이벤트도 그 일 때문에 내란 소개 때문에 잘 안 될 뻔했는데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400명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사실 이런 때일수록 더 읽고 쓰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저희가 너무 이런 현실의 문제에 잠식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400명 이벤트를 연말에 진행을 했고요.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그 중에 몇 분 선정하여서 새해 선물로 책을 보내드렸습니다. 아마 받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다 받으셨을 거예요. 지금쯤이면. 안 갔으면 맞아. 아주 큰 문제가 있고요. 네. 근데 별 말씀이 없으시니까 잘 갔겠죠. 네네. 택배가.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일라님 근황은 뭐 특별히 없으세요? 근황은 저도 올해 이사 계획이 있거든요. 이동하고 나면 또 한번 초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집이 자꾸 바뀌니까 초대드리기가 살짝 민망하기도 해요. 아, 그래? 왜냐면 제가 이게 집들이를 저는 좀 좋아하는 편인데 이제 이사를 해서 집들이를 해서 한 1년 정도 친구들이 막 오고 그럼 또 이사를 또 해. 그래서 또 친구들이 막 오고 그래서 이 2년 메뚜기 생활로는 집들이가 좀 애매한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또 새 집에 초대하고 싶잖아요. 아니, 집들이를 좋아한다는 것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 진짜로? 저는 집들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을 구할 때 약간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친구들이 와서 같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되는가를 고려하는 편. 그렇구나. 네. 너무 다르죠? 전 집들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선이 좋아하지 않는 것 치고는 저희 지난번에 한선이 집들이를 가서 너무 재밌게 즐겁게 잘 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으시지만 열심히 계획하는 편. 그쵸, 계획형 인간이니까. 그거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집에서 애지간하면 이사를 갈 생각이 없고. 이제 이사하신 집에서? 예. 그래서 최대한 그 집 주인과 잘 맞춰서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다음 집들이는 사실상 없다는 마음으로 한 거고, 정말 적은 수의 사람만 집들이를 하고 있고, 저의 친인척분이 저희 집들이를 하고 싶다. 그 주장하셨는데 제가 거절했어요. 그치. 친인척은 좀. 예. 아니지. 예, 거절했고, 정말 그 라일라님 포함해서 그때 오셨던 분. 그 다음에 저희 가족. 사실 저희 가족은 제 이사를 도왔기 때문에 집들이라고 하기엔 민망하지만, 그걸로 집들이를 하자. 그 다음에 또 한두 분 정도 그게 끝입니다. 아무도 부르고 싶지 않아, 내 지금. 그렇군요. 네. 영광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지금 한세님이 이사를 하셨고 저는 이사를 할 예정이고 근데 뭔가 올해가 을사년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 을사년이 되게 변화의 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누가?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뱀해잖아요. 그렇게 많이. 뱀이 탈피를 하기 때문에? 뱀의 이 상징이 뱀이 허물을 벗고 탈피하는 해라서 올해가 되게 여러 사람들에게 다 변화가 좀 있는 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상징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개인적인 일상에도 변화가 있는 만큼 국가적으로도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이런 류의 얘기를 할 때마다 전부 다 모든 귀결이 이제 사형으로 되기 때문에 요새. 하수님과 얘기하면 마지막은 단두대야. 항상. 그렇습니다. 저는 단두대고,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는 사형 반대론자예요. 그냥 지금 한시적으로. 한시적 찬성자. 한시적 찬성론자. 그치, 모든 건 예외가 있지. 그럼요. 네. 왜냐면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예외적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한 명만으로는 끝낼 수 없다. 네. 이왕 단두대 칼날을 새롭게 갈았다면 여럿의 피를 먹여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시점까지는 아직 탄핵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탄핵을 했지 파면되지 않았지. 그렇죠. 이 탄핵이 인용이 안 된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에서. 이런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봄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유 때문에 올해는 방송을 못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넘어가신다고요? 아니, 말씀은 드려야 돼. 근데 이게 저희 사실 이번 편의 가장 큰 공지사항이고, 저희가 저의 이사, 라일라님의 이사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희가 더 멀어졌어요. 그치.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 방송의 주요 메시지, 저희가 올해는 방송이 없습니다. 네, 올해 가장 큰 건 이제 지리적 이유고. 네, 저희가 원래 물리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진행하는데 원거리 녹음은 선호하지 않거든요. 코로나 때 시도해봤지만 음질이나 이런 면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만나서 하는데 지금 저희가 사는 지역이 너무 물리적으로 멀어졌고요. 그리고 랄레님 이사하면 더 멀어져요. 네. 그래서 일단 이거를 아직까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지 못해가지고 일단 올해는 그러면 뭐 안식년을 한번 가져보자. 그러니까 물리적 거리도 있고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너무 올해는 조금 서로 방송을 진행하기에 버거운 면들도 있어서 그러면 저희 6년을 정말 숨차게 달려왔는데 1년 정도 안식년을 가져보자. 지금 잠깐 쉬어가야 우리가 10년을 채울 수 있다. 는 생각으로 한 해를 쉬어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좀 아쉬운 소식이긴 한데 청취자분들께서도 약간 쉬어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저희의 지난 방송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우리가 하기로 한 10년 안에 이 한 해는 포함되지 않는 거지? 그런가요? 그렇죠. 그런가? 휴직하면 인정이 될까요? 휴직 기간도 경력일까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휴직 기간도 경력인데. 휴직 기간도 경력이긴 하죠. 우리 이건 페이를 안 받으니까. 예. 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렇다고 생각했거든? 그래도 되지. 그럴 수 있지. 그럼 이제 우리가 올해 빼고도 결국 앞으로 4년을 더 해야 되는겨? 그렇죠. 저희의 목표, 아무도 저에게 하라고 하지 않았지만 저희의 목표에 따르면 4년이 남아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쉽지만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근데 또 그렇게 통으로 한 해를 쉬는 것이 서로에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서 저희가 여름쯤에 특별 편성으로 한 권 정도는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올해, 지금 이 방송이 2월 달에 나가니까 저희가 아마 7, 8월쯤 겨울에 인사드리고 여름쯤에 여러분 저희 잊지 않으셨죠? 하고 한 번 더 찾아오고 그리고 아마 그 다음에 찾아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읽을 책도 저희가 미리 정해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6개월 정도 그 책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읽고 저희를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강화길 작가의 풀업이라는 작품이고요. 제법 신간이에요. 네, 맞아요. 작년에 나왔습니다. 2023년도 아닌가요? 아, 그래? 4년도인가? 몰라. 아무튼 작년 아니면 재작년에 나왔을 거고 아주 다행히 현대문학에서 나와서 저희가 불매를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작품이다. 그래서 강화길 작가의 풀업 읽고 저희 여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작품이 2023년도 8월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딱 여러분이 출간된 지 2년 후에 방송을 듣게 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좋은 작품이라서 저희 천천히 읽어봐 주시고 저희 7월 달쯤으로 예상되어 있는데
그때 저희 방송도 같이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작년 연말 결산을 좀 해볼까요? 작년도에 저희가 6년차 팟캐를 진행하면서 또 여러 가지 작품을 다뤘었어요. 근데 그중에서 가장 저희가 인상적이었던 기억에 남는 팟캐스트 작품, 그리고 기억에 남는 소수, 이렇게 하나씩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일라님은 어떤 작품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팟캐스트는? 저는 작년에 했던 작품들 중에서 이걸 매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하나를 뽑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다 기억에 남는데 저는 사실 2개를 뽑고 싶어요. 첫 번째는 저희가 처음으로 했던, 첫 작품으로 했던 종의 기원담, 김보영 작가. 네. 책이 너무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SF를 읽는 것을 조금 어려워하는 독자기도 한데 종의 기원담을 읽으면서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뭔가 작가의 역량에 너무 감탄하면서 읽은 책이었거든요. 물론 모든 작가님들의 역량이 훌륭하시지만 되게 푹 빠져서, 이 책의 내용에 푹 빠져서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읽을 수 있었던 책이라서 종의 기원담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 또 하나는 저희가 했던 에블린 휴고의 7남편이라는 책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의 기원담이랑 7남편이 되게 다른 느낌으로 기억에 남는데, 종의 기원담은 작품성 자체가 너무 좋았던 기억이고, 7남편은 약간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된다고? 뭐 이런 느낌? 전개 방식이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제가 전혀 생각하지 않던 관점에서 진행되는 이야기라서 둘의 장르가 너무 다른데도 둘 다 되게 인상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세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종의 기원담이고요. 오. 저는 김보영 작가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김보영 작가님 작품을 다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종의 기원담을 처음 읽었을 때 충격이 굉장히 컸고, 그 작품에 대해서 여러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고, 근데 같이 읽은 라일라가 그걸 좋다고 해줘서 너무 좋았고, 그게 어쨌든 첫 책이었던 것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2024년도를 되게 좋게 시작할 수 있었던 책이다. 네. 그래서 그 작품이 제일 기억에 남고요. 그 다음에 저는 한 권 더 뽑자면 정보라 작가님의 지구생물체는 항복하라. 저희 본책만 책으로 다뤘었죠. 네네. 그리고 그걸 작년에 너무 다뤘기 때문에 이제 투쟁의 기운. 그래. 투쟁이지. 우리에게 투쟁의 기운이 다행히 있다. 그리고 제가 또 정보라 작가님 근황을 좀 업데이트 해드리자면 정보라 작가님이 그 저주토끼로 국제부커상 최종 후보에 오르셨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너의 유토피아라는 작품으로 한국 최초 필립 K. 딕상 후보에 올랐어요. 필립 K. 딕이 그 굉장히 유명한 SF 작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SF 소설가 이름을 딴 상이네요. 그렇죠. 오. 그래서 휴고상, 네뷸러상과 더불어서 이제 SF 문학상으로는 좀 손꼽히는 그런 상인데, 너의 유토피아라는 작품은 2021년에 그녀를 만나다라는 책을 출간하셨는데 그거의 개정판이고 단편 소설집이에요. 그녀를 만나다의 개정판인가요? 그렇습니다. 오. 그래서 역시 저주토끼를 번역했던 안토너 번역가의 번역으로 미국에 출간됐는데 이번에도 필립 K. 딕상 후보에 올라서 아주 기쁘다. 근데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엔 수상을 하셨을지 안 하셨을지를 잘 모르겠네요. 제가 이게 상 발표가 4월에 발표된대요. 그럼 아직 한참 많이 남았네. 그러네. 아직 후보에 계시네. 지금 후보에 올렸는데 왜 4월에 발표하는 거야? 2달 사이에 뭐 할 거야? 2달 동안 검토해보지 않을까요? 아 정말 느린 애들. 느리다. 서양놈들 너무 느려서 안 되겠다. 맞아.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그 지구생물체는 항복하라 저희 읽을 때 정보라 작가님이 연세대를 대상으로 퇴직금 소송을 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드렸겠죠? 드렸어요. 네. 근데 승소하셨습니다. 그래서 연세대가 정보라 작가님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게 됐어요. 너무너무 다행이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그렇습니다. 일부 승소 판결이긴 해요. 그러니까 달라고 한 퇴직금 전부를 못 받게 되시긴 하셨지만. 하지만 승소했으니까. 그럼요. 일부 승소했기 때문에. 지급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대학 강사가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런 유사한 재판이 사실 재판이 되지 않고 퇴직금을 그냥 그때그때 줬으면 좋겠지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선례가 한번 생기면 이제 이런 선례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승소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보라 작가님의 해다
네. 축하드립니다. 보라정의 해다. 그래서 투쟁의 해가 됐다. 그렇습니다. 올해는 투쟁의 해다. 그렇습니다. 뱀이 허물을 벗으려면 투쟁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뱀이 허물을 벗는 과정이 근데 제가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들었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쑥 튀어나오는 게 아니래. 아, 진짜?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엄청 뭔가 살껍질이 떨어져 나가는 느낌일까? 달거리 같은 느낌이라고 나는 기억하고 있거든. 이게 쥐어짜서 쉽지 않지. 그래서 정말로 보라정의 해고 투쟁의 해다. 맞습니다. 하지만 또 새 것이 되니까요. 그렇죠. 새 것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테세우스의 배 아니야? 이 정도면? 그 뱀은 그래도 해물을 벗어도 그 뱀이야. 그치. 본질은 있는데. 본질은 있는데 이거 되게 요새 무슨 책 읽고 있어요? 영화 서브스텟을 봐서. 그런데 아무튼 뭐 더 좋아진다. 더 나아간다. 라는 거죠. 투쟁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소수로 넘어가서 작년에 썼던 소수 뭐 좋았던 것도 있고 기억나는 것도 있고 뭐 아무튼 소수를 하나씩 얘기해 볼까 해요. 네. 저희가 조회수로 따지자면 라일라님의 여자아이는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을까가 지금 1,100을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듀나 작가님의 너네 아빠 어딨니를 읽고 쓴 글이고요. 정말 잘 쓴 글이죠.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게 글 자체로의 퀄리티로 보면 이 조회수를 잘 쓴 게 놀랍지 않은데 근데 놀라운 것은 왜 우리 북로그는 이렇게 조회수가 오락가락할까? 저희 조회수가 뭔가 저희 생각에는 그래도 뭔가 일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제 생각에는 이게 뭔가 어딘가 하나의 글이 이제 메인에 뭐 띄워지거나 아니면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글을 쭉 읽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를 찍고 읽어 보신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러면 전 포스트 타입이 저희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지금 메인에 올라갔다 이렇게. 맞아. 네. 아니면은 너네 갑자기 유입이 이런 것 때문에 폭발한다. 근데 포스트 타입이 또 그렇게 친절한 플랫폼이 아니라서. 그러니까요. 이 소수가 듀나 작가님의 책을 읽고 썼던 거였는데 사실 쓸 때는 힘들었어? 제가 첫머리 썼는데 원래 이렇게 쓰려고 하지 않았는데 결국엔 그렇게 쓰게 된 글이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도 만족스럽긴 했어요. 그래서 사랑해 주신 게 감사하고.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대체로 제 글이 조금 조회수가 높았는데 그건 이제 근데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저는 공개 트위터 계정이 있어서 제 글을 계속 올려가지고 아마 유입이 있을 것 같은데 라일라님이 그게 없으셔서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상 작년은 라일라님의 소수가 캐리하는 해였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최고 조회수는 라일라님의 여자아이는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을까입니다. 그리고 라일라님이 쓸 때 이걸로 하실 건가요? 여자아이는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을까로 가실 건가요? 그것도 좋았고요. 네. 저는 작년에 썼던 것 중에 퀴어 결혼 후기라는 글을 제가 올렸었어요. 근데 그 글은 에블린 휴고의 7남편의 소수로 올렸던 글이었는데 결혼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되게 많이 생각했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기도 했고 굉장히 생각이 많았던 해여서 그런 소회를 좀 담았었는데 아마 퀴어 결혼이라는 키워드 자체를 검색하거나 아니면 좋게 봐주신 독자분들이 좀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글도 많은 사랑을 받아서 기억에 좀 남습니다. 약간 일기 같다고 저는 생각하긴 하는데 그 글을 썼을 때 어쨌든 저도 제 소회를 풀어낸 글이기 때문에 작년에 저의 마음을 대표하는 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세님은 어떤 글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저는 솔직히 작년에 제 글에 전반적으로 만족을 못한 편이긴 해요. 작년에 다니던 회사가 이제 너무 별로였고 힘드셨죠 좀. 그렇죠. 저를 전혀 도와주지 않는 회사였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래도 하나를 꼽아야 된다면 저는 브레이브 사일런트 휴먼을 꼽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정지돈 씨의 이제 브레이브 뉴 휴먼 은행나무 가해 사건에 대한 후기죠? 아니지. 후기는 아니고 안 끝났으니까 그 사건이 후기는 그렇죠. 아니고 그 사건에 대한. 그쵸. 그 사건을 겪으면서 제가 쓴 글이었는데 제가 사실 이 글을 쓸 때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미 입장문을 낸 상태였고 그다음에 제가 트위터로 너무 화나 있었어가지고 그때 정말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그때 정지돈 작가도 비난하고 은행나무도 비난하고 그러니까 저희 입장문과 별개 제가 개인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는 평론가도 비난하고 언급하지 않는 평론가도 비난하고 분노로 가득 찬 화산 같은. 맞아요. 이때 그리고 여름이었어서 더 화가 나 있었어요. 맞아. 여름이었어요. 근데 제가
근데 이 사건이 천천히 진행이 됐어요. 이 전에 공론화와 다르게 거의 한 달 넘게 텀을 두고 이제 피해자분과 가해자인 정지돈 씨와 그다음에 은행나무의 입장이 느리게 나와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열받아 있어야 됐고 약간 가라앉을만 하면 화가 나고. 그렇지. 거의 지금 집회 초대장 보내듯이.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많은 분노를 토하고 저희가 입장을 썼는데도 또 한 주 지나면 또 새롭게 할 말이 생기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서 이 글을 썼고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화가 난 거에 비해서는 정제된 편으로 글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제 자신을 좀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꼽자면 제가 그 다음에 썼던 응원의 패배는 없다라는 글이었는데 저도 이건 에블린 휴거 읽은 남편을 읽고 쓴 글이고 제가 그때 영화 빅토리를 보고 쓴 글이었는데 제가 영화 빅토리가 이제 흥행이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 너무 아쉬워서 좀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조회수가 그렇게 좋지 않았고 제가 봤을 때 이 글을 보신 분들은 다 영화를 보신 분들이 빅토리에 대한 후기로 이 글을 보시지 않으셨나 이제 싶고 빅토리가 기본적으로 응원과 연대에 관한 이야기 때문에 투쟁의 맥을 이어가는 근데 제가 글도 그런 식으로 썼고 이제 그 영화 빅토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이제 노조를 응원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제가 그 장면이 무척 인상 깊어서 이제 그 장면을 특히 중심적으로 썼었고요. 그거 말고도 저는 그러니까 작년 글 자체가 제가 작년이 좀 어땠나 생각해보면 작년에 팟캐스트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소수도 그렇고 다 100점짜리였던 건 거의 한두 개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잘 쓰셨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고르게는 썼던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 팍 못 쓰거나 이런 저는 재작년이나 되짚어 보면은 팍 못한 편이 항상 저한테 있었던 것 같거든요. 녹음을 정말 너무 못했다는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글을 너무 못 썼다거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다행히 작년에는 이제 그런 것이 없었다. 저희가 좀 균일해졌죠. 퀄리티가. 맞아요. 어느 정도.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100점짜리는 아니어도 그래도 한 7, 80점은 되도록 그러니까 부족하거나 아쉬운 점이 있지만 아주 못하지 않게 고르게 됐다는 게 그래도 6년 차에 그게 아닌가라는 저희의 생각이. 이제 성과 혹은 발전이 아닌가. 제가 좀 죄송한 게 마지막 글이 저였는데 제가 글을 12월 4일에 발행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12월 3일에 이제 내란이 일어나서 제가 마감을 못 지켰다. 정말 죄송하게도. 원래 저희가 오후 2시에 이제 올라갔어야 됐는데 4시인가에 올라갔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너무 죄송했다. 근데 제 생각엔 여러분들도 이제 제 글을 볼 여력이 없으셨다. 없으셨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거를 이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소수가 저희가 팟캐스트도 팟캐스트인데 소수는 저희가 글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에게 저희 안에 있는 뭔가를 이제 끌어내서 쓸 수밖에 없는데 저희 둘이 각자 뽑은 작년 소수들을 보면 그게 뭔가 우리를 관통하는 작년의 마음가짐? 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자아이는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가는 제가 가진 어떤 유년기의 기억이나 어떤 트라우마에 관련된 내용이 조금 들어있었고 퀴어 결혼 후기는 작년에 저를 지배했던 결혼에 그쵸. 대한 굉장한 고민과 생각들이 있었어서 제가 이 두 글이 기억에 남는 것 같고 한세님에게도 정지돈 사건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셨다? 맞아요. 끼쳤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저 진짜 많은 사람하고 싸웠어요. 진짜 힘들어 하셨거든요. 한세님이 그때. 힘들고 화가 나고 그러니까 그 사건이 단순히 뭐 그랬다더라 하는 객관적인 사건이 아니라 한세님에게 와닿는 어떤 지점들이 더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일이 되게 큰 거지. 작년에 맞아. 한세님께. 그래서 이 글이 더 기억에 남으시는 거고 연대와 투쟁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작년 한세님을 관통하는 특히 12월 이후에 한세님을 관통하는 어떤 정서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글들이 기억에 남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좀 첨언하자면 저는 라일라님 글 중에는 여자 이름 남자 이름 따로 있나가 정말 좋았고 저는 이거를 이제 에피소드 글을 쓰시기 전에 이제 말로 들었기 때문에 그때도 되게 웃긴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근데 어떤 책과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사실 만나는 거잖아요. 그 에피소드와 이 책의 어떤 에피소드가. 맞아요. 그게 되게 진짜 사람이 이렇게 자기 경험을 투과할 수도 있고 책에서 자기 얘기를 이렇게 읽을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저한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한세님의 에피소드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를 저는 2개가 더 있는데 쓰신 글들이 다 좋았지만 네. 첫 번째는 그 대표성 없는 책방지기와 손님의 대화라는 글을 그때 쓰셨어요. 7월 달에. 근데 그 글이 일단 한세님이 평소에 쓰시던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시도해 보신 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게 그런 책은 없는데라는 그 책의 어떤 성격과 연관되어서 직접 아시는 분과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신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쓰셨구나. 그리고 인터뷰 형식으로 쓸 때는 사실 그 인터뷰를 어떻게 잘 풀어내는가? 도 중요한데 그것도 너무 잘 풀어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에피소드가 저는 형식적인 면에서도 기억에 많이 남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수도권 중산층 퀴어라는 글을 쓰셨었어요. 그것도 저희 한 가을쯤에 쓰신 글이었는데 그게 부모 말고 모모를 읽고 쓰신 글인데 저는 약간 한세님이 정체성에 관련된 글을 쓸 때 되게 많은 경험을 잘 정제해서 쓰신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수도권 중산층 퀴어. 제목 읽기가 약간 어렵습니다만. 이 글을 쓰실 때에도 이제 한세님이 어떤 이사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정체성에 대한 생각, 지역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시면서 쓰신 느낌이 나서 약간 저는 이런 글을 읽으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세님은 마음에 안 드시는 글들이 좀 있었다고 하셨지만 전 전반적으로 또 한세님다운 글이 많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제 글이 마음에 들진 않거든요. 네, 아마 본인들은 다 그런 게 아닌가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소수를 제가 너무 힘들어했어요. 전 재작년쯤에. 맞아요. 소수 처음 시작하고 1, 2년 정도를 저 너무 힘들어해서 소수 이제 안 쓰겠다고 했는데 한세님이 1년만 더 해보자. 1년만 더 해보자 이렇게 끌어주셨거든요. 근데 작년에 제가 안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잡은 것 때문에 이제 라일락이 제가 또 잡았죠. 안 돼. 했어야 된다. 1년 더 해. 그래서 또 끌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가 80번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해서 4년을 썼어요. 소수도. 그죠? 그쵸. 80번이니까. 맞아. 6년 중에 4년. 근데 이제 그럼 올해는 소수도 이제 없어요, 여러분. 올해는 소수 좀 쉴게요, 여러분. 저희. 방송도 쉬는데 뭐 어떻게 네. 소수를 쓰니까. 쉽지 않습니다. 사는 것이. 저희에게도 일상이 있고. 일이 좀 있어요. 힘들어요. 진짜 웃기다. 하지만 어쨌든 6년 동안 너무 열심히 해왔고 저희 1년만 안식년으로 쉬고 오겠습니다. 네, 저희 400명 이벤트를 했던 만큼 400명의 구독자분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6년 동안 차근차근 쌓여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년 안식년 한다고 어디 가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대표성 없는 책반지기와 손님의 대화 좀 지나갔지만 라일라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때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 인터뷰를 할 때 강아지가 있었어요. 아, 그 서점에요? 네네네. 저희가 주로 이제 책방지기 분하고 대화를 하지만 그때 같이 있었던 손님이랑 직원분하고도 이제 했는데 손님분의 강아지 같이 있었는데 그 강아지가 나이가 많아요. 10몇 살이야. 14살인가 막 이래. 근데 그 강아지가 후반 30분 정도를 저한테 와서 쓰다듬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실 타이핑을 하면서 쓰다듬어 주면서 타이핑을 하면서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내가 타이핑을 하나도 못했어. 뒤에 30분을. 아, 쓰다듬어 주느라. 왜냐하면 감사하게도 그때 멤버 중에 그 강아지가 나의 쓰다듬을 원했어. 또 간택당하면 쓰다듬어 줘야지. 놓칠 수 없잖아, 그런 기회를. 그래서 제가 그 30분의 녹취를 이제 의존해서 인터뷰를 했고, 그래서 사실 이 인터뷰한 분하고 3번 정도 검수를 했어요. 서로 교차 검수를 했는데 다행히 그 책방지기 분이 아주 만족해 하셔가지고 저도 결과물은 좋았습니다. 인기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갑자기 라일라님 말씀하시니까 잊고 있다가 생각이 나네요. 작년에 또 생각해보면 일이 되게 많았어요.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한강 작가님 소식도 있었고 그래서 맞아요. 갑자기 책 붐도 열심히 읽고 사람들이 모두가 채식주의자를 들고 다니는 진풍경을 제가 보고 와 신기하다 생각했는데 근데 내란 수계도 진짜 대단한 게 우리가 연말을 그렇게 책 풍년으로 보낼 수 있었는데 그거를 막았고 어쨌든 한강 작가의 축사를
챗GPT가 썼다고 지금 의심받고 있잖아요. 아, 그래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 페이스북에 진짜 짧은 축사를 올렸는데 그거를 그 챗GPT 그러니까 검사하는 거를 그 내란수계 씨가 쓴 것이 내란수계 씨가 쓴 한강 작가에 대한 축사가 챗GPT의 작품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다는 거죠. 그쵸. 아, 맞아요. 그렇죠. 그건 저도 봤어요. 그것도 너무 그렇게 짧은 글을 쓰는데도 그거를 인공지능에 도움을 받아야 한다니 문제가 많다. 아마 대통령실에서 그 책을 읽은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아니면 읽었어도 그 정도밖에 안 나오거나 그 정도 감상.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한강 작가의 책이 추구하는 어떤 메시지들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한강 작가님에게 시를 만들어준, 그렇죠. 시 맥락을 만들어준 시적절한 상이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이 너무 많았어서 작년에 진짜 다사다난했던 것 같아요. 끝까지. 맞아요. 마지막까지. 그리고 저는 제주항공 참사도 너무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정말 너무 일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 한 해였거든요. 올해는 좀 좋은 소식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환란에 넘어가는 시기라면 이것에 넘어가야 하는구나. 근데 넘어가는 길이 진짜 뱀이 허물을 벗듯이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되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청취자분들께도 굉장히 다사다난한 해였을 텐데 왜냐하면 이런 모든 일들은 저희만 겪은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겪은 일인데 각자의 감상은 다르겠지만 아마 저희 방송을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이라면 저희 어느 정도 같은 결의 고통과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 시간이 저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투쟁. 맞아. 투쟁뿐이야. 빨리 지나가게 하려면 우리가 움직여야 돼. 저희 오늘 오랜만에 신년 방송이었는데 1년간 방송을 쉰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너무 안타깝고요. 하지만 저희에게 웃으면서 안타깝고요? 저희에게 사실 안타깝지 않아요. 여러분께는 안타까운 소식이고요. 조용히 해. 저희는 지금 웃고 있는데 근데 안식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사실 저희를 6년 내내 보신 분도 있지만 중간에 이제 유입되신 청취자분들도 많으실 거잖아요. 저희의 지난 방송 천천히 들으시면서 기다리시면 1년 금방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지금까지는 그게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방송을 내보내지 않으면 잊혀질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사실 겨울방학을 갖는 것도 이거 물론 우리가 쉬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겨울방학 가지는데도 제가 특별편을 계속 하자고 했던 이유도 너무 오래 잊혀지면 안 된다. 그치. 중간중간 리마인드를 청취자분들께 해드려야 된다.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계속 끌고 온 것도 있는데 이제는 약간 반반인 것 같아요. 반절은 뭐냐면 잊혀져도 된다. 약간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약간 이제 그 집착을 놓았구나. 잊혀져도 어쩔 수 없다. 약간 이렇게 된 것 같고 또 나머지 반절은 근데 그 중에 그래도 10% 그러니까 40분 정도는 400명이 10%니까 정도는 다시 우리가 이렇게 쉬고 다시 돌아와도 다시 들어주실 것 같다. 그러면 40명으로 시작한다면 얼마나 큰가? 맞아. 우리가 한 명도 없이 시작했는데 우리 맞아. 둘로 시작했는데 맞아. 그걸로도 나는 충분하다. 왜냐 나는 팟캐스트계의 슈퍼스타가 되기는 글렀고 그건 한 2년 차부터 글렀어요. 아니 솔직히 처음부터 글렀지. 근본적으로 사실 우리 글렀어. 내가 몰랐을 뿐이야. 그런 마음이 돼서 뭐 당연히 힘들고 지리적인 거 다 당연히 고려 대상이지만 그냥 제가 좀 그런 마음이 돼서 라일라한테 우리 올해 못할 것 같다고 좀 더 쉽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팟캐스트를 하는 게 저희의 일상의 루틴으로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일정도 저희가 계속 조정하고 그리고 책을 읽는 시간도 저희 계속 필요하니까 일상을 영위하는 중에도 계속 책을 읽고 이야기를 하고 그 시간들이 너무 즐겁고 너무 좋은데 1년 정도 쉬면 좋겠어요. 이게 되게 본심같이 들린다. 1년 정도만 쉬면 모두에게는 휴식이 필요하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정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저는 차라리 팟캐스트를 끝내자는 얘기면 진짜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 돌아올 거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고 안 돌아오는 팟캐스트가 많대요.
난 몰랐지. 난 다 돌아올 줄 알았지. 그렇지. 근데 저희는 돌아와요, 여러분. 저희는 돌아와서. 왜냐면 저희 다 계획한 인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4년이면 저희가 이제 휴직 없이 쭉 갈 거거든요. 그래서 2030년까지 방송을 할 예정이고요. 올해만 잠시 쉬고 오겠습니다. 대신에 더 그 사이에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올 거니까 저희가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고 싶은 이야기나 책도 많아질 거고 저희가 쉬는 동안 또 여러 가지 말할 것들을 가슴에 품어두었다가 저희 그래 중간에 한번 와요. 7월 달에. 아마도 7월, 8월쯤에 한번 올 거니까요. 강화길 작가의 풀업 잊지 마세요. 현대문학 겁니다. 풀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읽고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준비해서 여름에 찾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저희 구독자로 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정한세? 그리고 여름에 돌아올 라일라였습니다. 프로페셔널 페미니스트가 되는 그날까지 페페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 여름에 만나요.